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와 한미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늘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또 호놀룰루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특사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BTS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하루 청와대발 뉴스가 많았는데요. 관련 소식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준비 때문에 분주하실 텐데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자 네. 방미 일정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일정만 발표를 하고 오늘 상세하게 기자들 언론에게 이제 백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네네. 일단 전체 일정은 19일부터 23일까지 네. 그렇게 방문하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이 시간이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그렇죠. 예, 아마 국민들께도 뭐 추석 연휴 기간에 네. 아마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게 돼서 기쁜 추석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한가위 보름달 뉴욕에서 좀 국민들한테 선물 같은 이야기들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코로나 시국이어서 방문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수석님도 같이 가시나요? 저는 뭐 가지를 못하고요. 네. 이 연휴 기간에 이 국내에 남아서 대통령님께서 저 반대편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네. 국민께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 국내에 남아서 좀 방송에 좀 많이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보니까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한반도 주변으로는 굉장히 긴밀하고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하실 때 어떤 내용이 담길까?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야 당일 연설에서 밝혀지겠지만 대략적인 방향 같은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상이 세계 모든 정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설하실 때는 당연히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네. 그리고 포용적 회복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소개하시게 될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다.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유엔 총회는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을 한 아주 뜻깊은 기념비적인 해 아니겠습니까? 네.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통상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고난과 또 때로는 영광으로 점철되어 온 한 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유엔 가입한 역사로 보아도. 네.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은크타드의 발표도 있었지만 네네. 이제는 지난 한 세대의 고난과 영광의 역사 위에 네. 이제는 세계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선도 국가로서 나아갈 30년 새로운 한 세대의 그런 역할과 비전과 영광을 이제 후세 세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니 실로 벅찬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BTS가 미래 문화 특사라는 자격을 받았는데 미래라는 말이 이번에도 굉장히 강조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계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좀 특별한 의미가 이 안에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유엔 총회 5번 모두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문재인 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생각해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유독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 정상 외교의 장인 만큼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과 연대, 포용적 다자주의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또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도 그런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역할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기 아주 적당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매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5번 내내 그렇게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한반도 평화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문제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군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도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이 행사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귀국하시는 길에 또 좀 의미 있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또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냐면 6.25 때 그 전사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북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단독으로 유해 발굴을 해서 이제 미군 전사자로 이렇게 확인이 추정되는 그런 유해들을 미국으로 송환해 오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 전사자 유해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우리 정부가 국방부 간에 서로 우리는 미군 유해를 이제 보내드리고 네네. 또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 있는 북한으로부터 송환된 유해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으로 밝혀진 그런 유해를 저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인수해오고는 이런 행사가 있거든요. 네네.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임석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군 전사자 유해를 미국에서 인수해서 한국으로 모시고 오는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온다는 그런 차원으로 행사가 있게 되겠고 그 의미를 국민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순국 선열들 중에서 고국당으로 오지 못한 분들을 모셔오는 일에는 정말 이번뿐만 아니라 이 독립운동가도 그렇고 여러 사례가 있었네요. 자, 방탄소년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청와대도 방문했고 또 미래문화 특사 임명장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30년 또 한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지난 유엔 가입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래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미래 또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유엔 총회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네. 정상으로서는 대표급으로서는 대통령이 유일하게 초대돼서 연설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세계적으로 미래, 문화, 그다음 지속 가능 이러한 어떤 주제에 가장 잘 맞는 어떤 사절로 BTS가 초청이 된 것입니다. 네. 그 계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BTS에게 대통령 특별 사절 네. 이름이 이제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인데요. 네. 지난 7월에 임명을 했고 그 기꺼이 또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수락을 해주셨고요. 네. 어제 임명장을 그래서 이제 드린 것입니다. 예. 자, 이 외국 정상들 만나서 정상 외교 하실 때 BTS 얘기를 시작해서 나도 참 외교하기 수월했다 이런 발언도 소개가 됐는데 한편으로 섭섭하시지 않을까요? 이 대통령이 아니라 BTS 얘기 먼저 한다라는 게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이실지 이모저모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어제 이제 재밌는 일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도 기대가 큰데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새로운 미래 세대가 주역이 되는 어떤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그 대통령 특별 사절로서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국제적인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를 지닌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함께 연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나라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좀 반가운 소식들일 것 같습니다. 조금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원장 현재 공석인데 최재해 전 감사위원 이분이 또 감사원 내부 출신이더라고요. 지명됐죠?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963년에 감사원이 개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63년 개원 이후로 그 감사원 출신이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네. 그것은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전 감사원장께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에 하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네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임기를 전 원장이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 내부로는 당연히 조직의 동요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또 당연히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방안을 대통령께서는 고민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3년 개원 이래로 첫 그 감사원 출신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조직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국민적 소망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지명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현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이슈가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인데요.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인사와 관련해서 뭐 검찰총장뿐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도 이 손준성 검사를 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 부분 아주 예의주시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사주 의혹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뭐 사실 뭐 관계보다는 네. 서로 정치적 의혹 공방을 가지고 서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이미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도 정치 계절이 왔지만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지켜라는 엄명을 하신 바가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정부 부처를 향해서도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또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청와대는 코로나19의 극복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따박따박 민생과 방역과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네네. 청와대는 지금 정치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고요. 네. 자극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청와대는 현재 저에게 주어진 민생과 방역과 백신 접종 그리고 또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러내고 보여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 청와대는 계속 민생에 더 집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얘기 뭐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반복하고 계십니다. 야권에서는 계속 불씨를 청와대로 붙이기 위해서 박지원 국정원장도 끌어들이고 있고요. 뭐 여러 얘기들 조금 도를 넘었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또 야권이 청와대까지 끌고 들어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서 좀 불씨를 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국민들께서 뭐 지혜롭게 다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계절이 왔다고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하려는 그런 것에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고요. 네. 국민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뉴스에 소개드렸지만은 이 광주형 일자리의 결과물이죠. GGM에서 나온 자동차 광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퇴임 후에 쓰신다고 이 차를 구매하신다라고 했는데 광클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정말 광클하셨죠. 네. 그래서 그 클릭하는 사진도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네네. 아마 대통령께서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언해 오셨고 많은 네.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그런 모델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제일 먼저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그런 어떤 모델로 첫 작품으로서 대통령께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광클을 해서 그 1호 차량은 아닐 겁니다. 아마 하여튼 첫 번째로 구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그 퇴임 이후에 이거 이용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봉화마을에 가셔서 네. 자전거를 타시는 그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이 되셨듯이 아마 이렇게 그런 어떤 지역 상생 협력의 어떤 인내와 또 타협 협상의 결과로 나타난 이 자동차를 아마 퇴임 이후에 고향에서 타시는
이런 네. 모습은 또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우루과이 무이카 대통령도 아주 낡은 작은 차 타시는 게 큰 세계적인 관심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저희 청취자께서 끝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앞서 네. 현안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셨지만 이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관계에 대한 의혹들을 자꾸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청와대 내에서 자체 조사라든지 뭐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아직 그럴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네. 한번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석님 연휴 앞두고도 분주하실 텐데요. 저희가 또 다음에 소식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